극동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3월 2일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오늘 개강을 했는데, 대체로 오늘 전부 개강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우선,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과 또 이렇게 맹자의 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성균관 대학교에서 한문학으로 학부 전공을 하고 동대학원에서 유학대학에서 동양 철학, 그 중에서도 세부 전공은 선진유가의 인성론입니다. 논으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강단에서 윤리와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인성과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맹자의 핵심 사상과 인성 이해에 대해서 1차 시를 진행하고요. 2차 시에서는 맹자의 의리 정신과 이상적 인간상, 즉 맹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대장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장부.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맹자의 생애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맹자는 우리가 흔히 춘추 전국 시대의 사람이라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맹자는 공자가 돌아가신 후 약 1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자와 공자와 맹자,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순자의 유학을 일컬어서 선진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맹자가 살았던 시대를 간단히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면은, 자, 주나라가 BC 771년에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BC 771년부터를 우리가 동주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시 황이 드디어 중국의 천하를 통일한 시기가 BC 22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의 유학을, 그래서 먼저 선자, 진나라 진자 써서 선진유학이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주 시대가 시작된 BC 771년과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BC 221년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극상이죠. 대표적인 하극상인데 실은 이 시대가 또 하극상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BC 453년에 그 당시 중원을 지배하고 있던 진나라, 또 다른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고 또 다른 진나라가 그 대표적인 그 대부, 그러니까 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그 흔히 가라고 하거든요. 국가 할 때 그 그 당시 유력 대부였던 한대부, 위대부, 조대부가 진나라를 두고 하극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세 나라 집안이 진나라를 이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우리가 춘추시대, 그래서 공자가 지은 춘추라는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춘추시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이 BC 220년까지를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요때 이 전국시대에 맹자가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맹자의 시대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춘추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맹자는 전국시대. 자, 근데 우리가 흔히 맹자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쉽게 떠올리는 것이 누구나, 그죠? 뭐 특별히 뭐 유학을 공부하지 않고 맹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은 다 알고 있지요, 그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무덤가에 가서 살았고, 두 번째는 그랬더니 맹자가 매일 하는 짓이 뭐 이렇게 상여 나가는, 뭐 장사 지내는, 뭐 이런 흉내를 내면서 놀더라. 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간 것이 뭐 시장 근처였다고 합니다. 뭐 일설에는 맹자의 그 당시 집안이 궁핍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무튼간에 그랬더니 시장 근처로 갔더니 매일같이 이제는 그 장사꾼의 흉내를 내면서 놀더라.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를 간 것이 이제 서당 근처에 갔더니 이제 비로소 글을 읽는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맹자가 드디어 공부를 하게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아무래도 실은 이 맹자 어머니가 그 엄청난 그러한 열혈,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정말 요즘 어머니들 교육률이 높잖아요. 아주 그냥 뭐 그냥 올인하다시피 하잖아요. 요즘 어머니들, 요즘 여러분들의 어머니 못지않은 그러한 열혈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꼭 집안이 비난해서라기보다도 무덤가에서 삶으로써 어쩌면은 그 죽음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운명적인 어떤 그거는 죽음이라는 성찰을 통해서 보다 더 그 삶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좀 그러한 목적이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시장 근처에 가서 이제는 치열한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깎고자 하고, 또 팔고자 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그러한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진정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공자 어머니의 깊은 뜻이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맹모 단기지교라는 또 이러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단은 끈을 단자, 기는 뱉을 기자. 그래서 그 짜던 배틀에 있는 배를 잘라버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드디어 이제 맹자가 어머니가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유학을 보내는데 다른 큰 도시로, 맹자가 너무나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어느 날 돌아와 버린 거예요. 어머니 하고. 그런데 맹자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맹자가 보는 자리에서 그 짜던 그런 배틀의 배를 팍 잘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짜던 배를 잘라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돌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서 마저 굳세게 굳은 의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입지, 뜻을 세우고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어머니의 그런 뜻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죠? 맹모 당기시려. 그래서 이제 그 맹자는 살아서는 그렇게 그렇게 유복 뭐라 그럴까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깊은 지식과 그러한 학덕, 학문과 덕은 쌓았지만은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는 그러한 그 군주를 찾아서 천하를 주유했지만은 끝내 실패하고서 그렇게 학문을 연마하면서 그 생을 마쳤던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은 그렇게 그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오늘날 그렇게 공자를 이어서 그죠? 우리 공자의 버금가는 석인이라 해서 아성으로까지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러한 죽어서는 그죠? 정말 그 맹자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21세기에도 우리가 현재 이렇게 맹자를 추앙하는 이러한 모습을요, 그죠? 살아서는 조금은 불행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죽어서는 그죠? 이렇게 정말 훌륭한 학자로 그렇게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죠? 성선설을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무려 2,500년 전에 이야기거든요. 2,5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맹자가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근데 잠깐 근데 그 전에 이 시기에는 대체로 인간에 대한 본성 이해의 갈래가 크게는 세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 무선, 무악설이라 해가지고 성, 없을 무자, 무선, 무악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주장을 하는 그러한 그러한 주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은 가능하다 할 때 가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주장이 또 있었고요. 세 번째는 있을 유자. 이거 알죠? 그죠? 인간의 본성은 선한 놈 날 때부터 따로 있고 또 악한 놈 따로 있다. 크게는 요 세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아무튼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선설을 제출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성무선 무악설은 우리가 백지설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순자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이따 다시 또 공부하겠지만 악하다고 그랬는데 이 성악설 자체도 역시 논리의 부재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인간이 악한 인간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쟤는 왜 저렇게 착한 일만 하는데 하는 지점에서 논리적인 설명이 좀 이렇게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악설은 백지설로 가더라. 근데 가선가악은 혼재설이라고도 하거든. 혼재. 인간의 본성이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혼재설인데 맹자가 제출한 성선설 역시 그러면은 인간이 선하기만 한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저 악한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 역시 논리의 부재로 인해서 선악 혼재설로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맹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그러는데, 참 여기서 본성이라는 것은요, 성선론자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은 곧 도덕 이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도덕 이성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은 타고난다는 것의 의미라기보다는 본래적인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악론자들에게 있어서의 본성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도덕 이성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감성 욕망일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감정 욕망일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성할 때, 본성이라는 의미는 인간 행위의 원동력이 되는 거고 인간 마음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다. 본성이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맹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맹 선생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논리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맹자가 설명을 합니다. 자, 인간에게는 누구나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인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불인인지심이라고 해요. 그것을 불인인지심이라고 한다. 불인인지심이라고 한다. 직역하면은 참 사람이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맹자는 이런 예를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또 초등학교 때 또는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윤리와 사상을 또 공부한 학생은 또 바로 기억이 새로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자, 아무튼 처음 들은 학생도 있겠지만은, 자, 아무튼 맹자는 이런 예를 들어요.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어. 우물을 향해서. 좀 더 가면 우물이야. 근데 어떻습니까? 좀만 더 가면 우물에 빠져서 아이가 큰 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인간은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불인인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돼!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응이라는 것은 아무런 그러한 순간적으로 그러한 이해관계, 이해타산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얼른 가서 어린아이를 구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을 당해서 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걸 참아두고 볼 수 없어. 그런 마음. 그것을 불인인지심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죠? 이런 노약자나 이런 약자가
위험에 처했을 적에 안 돼! 잠깐 조심하세요. 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 어린아이를 구해 줌으로 해서 저 어린아이의 부모님한테 내가 뭔가 보상을 내가 기대해야지 하는 그런 정신이 그거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혹시 저 아이를 내가 구하지 않으면은 또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탄을 받아서 나쁜 놈 이런 소리를 들을 게 그게 겁이 나서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 맹자의 주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한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사람이라면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시 글쎄 있을까? 그죠? 또 우리가 또 인간처럼 참 사악하고 때로는 그죠? 정말 너무 나빠. 왜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하고 나쁠까 하는 그러한 그 자괴감 이러한 것을 느낄 때도 분명히 우리가 있어요. 그죠? 아무튼 이때 맹자는 그래서 상당히 이상적인 그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또 생각이 되지요. 그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긍정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그러한 사유 체계를 발전해 나갔다고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또 2차 시에서 진행하겠습니다.